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절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여러분 지난 방송 들으시고 나의 느낌과 욕구를 찾아보기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후기 쭉쭉 달아주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좀 딥하게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 일단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조용한 곳에 가야 될 것 같고요.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엔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외부로 갔던 모든 시선들, 빼앗겼던 시선이나 에너지를 다 안쪽으로 돌리는 것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겠죠. 내면에서 들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외부를 차단하고 외부로 갔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린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관찰한다.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겁니다. 명상.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방법은 단언코 명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상하면 벌써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 지루하다, 재미없다, 뭔가 고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막 가부좌를 틀고 막 다리가 저려도 막 침을 발라가며 참아야 될 것만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저도 명상을 아마 처음으로 해본 때가 중학교 1학년 아침 자습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교생이 다 눈을 감고 그 방송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도덕 선생님의 명상의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면 벌써 지루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막 눈 뜨고 뭔가 꿈지럭거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혼내고 눈 뜨지 말라고 혼내고 저에게도 첫 번째 명상의 기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 또는 저처럼 경험한 것 때문에 명상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물론 명상에는 여러 가지 수행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명상은요. 그저 알아차림. 이것이 전부입니다. 알아차림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버스를 탈 때 오른쪽 발을 먼저 올리는지 왼쪽 발을 먼저 올리는지 알아차리는 것. 버스 카드를 찍을 때 오른손으로 찍는지 왼손으로 찍는지 아니면 엉덩이로 찍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먼저 먹는지 국을 먼저 먹는지 알아차리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거든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한다. 지금부터 30분. 이런 게 명상이 아니라요. 매 순간 알아차리고 있다면 명상하는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내 느낌이 몸으로 오니까 내 몸의 느낌들, 몸을 인지하는 것도 당연히 명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쪼개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 몸 상태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어디가 저리는지, 어디가 좀 산뜻한지. 저는 지금 오랫동안 요 아래로 가부좌를 들고 있어서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발등이 지금 바닥에 닿는 부분이 쩌릿쩌릿합니다. 잠깐 좀 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아, 저것을 봤을 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올라온다. 어떤 걸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 이런 기억들이 떠오른다 하면서 내 머릿속에 돌고 있는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알아차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 주변 환경을 알아차리는 방법.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기온은 어떤지, 그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지, 탁한지, 아니면 가볍고 산뜻한지,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 내 시야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내 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알아차리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뭐 빵빵거리는 소리, 아니면 고요함, 이런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후각으로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어떤 냄새, 오늘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후각이 엄청 따가웠거든요. 눈도 따갑고, 이런 것도 알아차림이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 호흡을 멈추고 있었구나.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려고 자주 호흡을 멈추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려고 앞으로 계속 몸이 쏠린다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몸이 쏠리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 또는 의미 없이 계속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제가 자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건 제가 턱을 자주 들어요.
이렇게 자꾸만 앞으로 턱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턱을 넣으려고 알아차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을 알아차리는 것. 글로 알아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을 무심히 그냥 올라오는 대로 계속 써서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 이런 게 고민이었구나.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고요. 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림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겠죠. 내가 고르는 색깔 하나, 내가 긋는 선 하나에도 나의 감정, 나의 무의식, 지금 나의 상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 알아차릴 수도 있고요. 글과 그림이 있다면 움직임도 있겠죠. 우리 몸은 사실 자유롭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내 몸에 제한했던 것들을 푼다면 몸은 알아서 저절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 움직임을 하도록 내버려 둘 때 그 움직임 안에서 내 깊은 무의식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지금 나의 상태를 반대로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뭘 먼저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식, 리추얼, 따라해 보세요. 리추얼. 리추얼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조금 정형화해서 삶으로 가져오는 의식이 있으면 조금 더 실천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방법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이 알아차리는 의식을 언제 할 것인가. 하루 종일 언제든 어느 때든 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요. 하루 종일 언제든 어느 때든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죠. 하루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 웬만하면 변동 없이 안정성이 확보된 시간을 정하면 좋겠죠. 저는 보통 잠에서 깨자마자 모닝 페이지나 명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자기 전에 할 때도 있고 이동 중에 할 때도 있지만 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하는 편입니다.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아침이 아니어도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자신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정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오래 하려고 하면요. 그 시간이 의무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볍게 10분, 5분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림이나 글이라는 알아차림 도구를 쓰신다면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30분 정도의 시간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두 번째로 공간은요. 글이나 그림이나 춤이라면 외부에 간섭이 없는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게 아닌 알아차림 명상이라면 정말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버스를 타면서도 또는 회사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 무엇이든 접근하기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올려놓은 명상 가이드나 아니면 다른 앱이나 유튜브에 있는 명상 가이드를 들으면서 명상을 따라해 보시는 걸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도 없이 이동하다가도 이어폰만 끼면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글인데요. 춤이나 그림이나 글은 내 몸 바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누구나 글은 쓰기가 가장 접근이 쉬우니까 글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알아차리는 글을 쓸 수 있는지는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방송해 놓은 게 있거든요. 쓰는 방법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해놨거든요. 그 방송을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명상을 알아차림을 해야만 한다. 요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깊은 수행을 한다거나 고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거나 무언가 대단한 걸 하려는 게 아니라요. 다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더 선명히 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나의 발걸음들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무언가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무심히 그냥 한번 슥 도전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끊겼다면 무심히 다시 시작하고요. 우리가 세수를 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안에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곧 많이 찝찝해져 오죠.
그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 연습을 하는 거는 매일매일 내 안을 들여다보고 청소하고 정화하는 것과 같아서요. 하지 않으면 점점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 때가 묻고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어도 이 안에서 혼란스러워서 선명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처럼요. 매일매일 알아차림 연습을 하면요. 점점 나의 알아차림이 선명해지고 쉬워지고 명쾌해집니다. 그만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선명하고 쉽고 명쾌해지겠죠. 자, 오늘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알아차림 연습 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아름다운 알아차림의 세계로 고고!